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의 수능 특강 63페이지 이제 5강 신경계부터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하기 전에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 질문방에 올라왔던 내용들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 첫 번째로 이제 자율 동아리 동아리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개학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동아리를 어떻게 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얽매이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는 생명과학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고 답변은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과학 부분은 이제 자율 동아리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율 동아리로 하면 동아리별로 이제 활동비 예산을 좀 책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율 동아리 이제 생물리에라고 하는 동아리로 할 거고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를 적당하게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이제 3학년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막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과학 2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제 수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활동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는 그런 동아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간고사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벌써 조금 이르긴 한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운 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수업하고 있는 요 진도들이 있죠. 요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교재는 우리가 전부 수능 특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공부를 이제 차분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제가 조만간 정해 놓고 나서 다시 이제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과학 2 수업 언제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학 2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고 여러분들하고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마음대로 수업의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생원도 정말 고민입니다만은 일단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생명과학 2는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만나고 나서 생명과학 2를 수능을 볼 거니? 안 본다면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겠니? 라는 걸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하고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적절한 횟수를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답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게요. 자, 일단 신경계입니다. 지난 4강의 자극의 전달까지 문제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속도와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전도속도 문제, 그리고 약간의 산수가 들어가는 근육의 수축 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5강의 이제 신경계는 비슷한 단원이긴 합니다만은 암기가 조금 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신경계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지렁이도 신경계는 있는 거고 오징어도 신경계는 있는 거고 불가사리도 신경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동물들이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신경계만 다룹니다. 어찌됐건 사람의 신경계고요. 자,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중추신경계라는 거야.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죠. 자, 중추신경계는 뭘 중추신경계라고 하느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어차피 대부분의 문제들을 객관식으로 풀기 때문에 요거를 막 텍스트로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 느낌만 가지시면 되는 거야. 다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내가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보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정보들에 대한 반응을 명령 내리는 거야. 그 총괄을 하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다시 둘로 나누면 뇌라고 하는 애하고요, 척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뇌하고 척수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래서 이제 뇌는 다시 또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어차피 이번 파트는 암기가 조금 필요한 파트야.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암기가 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고,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참에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뇌는요, 일단 제일 큰 게 있어요. 대뇌. 대뇌. 그 다음에 소뇌라는 게 있어. 대뇌 뒤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이제 간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간뇌에서 조금 내려오면 살짝 튀어나온 이제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짤막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합쳐서 뇌라고 부르는 거야. 뇌라고. 그 다음에 척수는 그냥 척수예요. 척추뼈 안에 보호되고 있는 길다란 통로야. 자, 그걸 우리가 척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 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말초신경. 다시.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어. 말초신경계라고 해야겠네요. 자,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할게. 이 말초신경을 분류를 할 때는 분류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떻게 두 가지냐면 해부학적 분류 기준이 있어요. 해부학적 분류 기준이 있어. 그 다음에 기능적 분류 기준이 있어. 다시 기능적 분류 기준이 있어. 자, 해부학적 분류 기준은 되게 쉬운 거야. 자, 뭐냐면 말초신경의 기능,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자, 말초신경의 기능이 뭐겠어요? 중추신경에 달려있는 신경계를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중추신경에 달려있는 걸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초신경은 결국에 뇌 아니면 척수에서 달려있겠네. 다시 뇌 아니면 척수에 달려있겠네. 그걸 이제 해부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뇌에서 신경이 달려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척수에서부터 말초신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뇌에서부터 신경이 뻗어 나오면 뇌신경이라고 부르면 돼.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부터 말초신경이 뻗어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척수신경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요, 이 뇌신경은 12쌍으로 되어 있고 척수신경은 31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쌍으로. 선생님,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네, 슬프게도 이것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난해 제 기억에 9월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9월 평가원 문제에서 척수신경이 몇 쌍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게도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추신경, 뭐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도 요즘에는 암기 파트에서는 물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 다 뇌신경이 됐건 척수신경이 됐건 전부 다 어때?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쌍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좌우 대칭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요,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말초신경이 뻗어 나오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말초신경이 뻗어 나와야겠지. 그래서 조금 작은 뇌 쪽은 12쌍이 되는 거고, 길쭉한 척수는 31쌍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말초신경계를 분류를 해볼게. 자,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제 역시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구심성 신경하고요. 그리고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구심성이 무슨 말이었어요? 구심성. 요거는 4강의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어. 자주 들어보시라 그랬어. 구심성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바깥에서 중추신경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심력을 연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겠지. 이 녀석들은 감각신경입니다. 기능적인 분류 중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 구심성 신경. 됐지? 자, 그 다음에 원심성은 뭡니까? 밖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추신경에서 만들어진 명령이 반응기 쪽으로 나가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신경이야. 운동신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능적인 두 번째 이제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원심성 신경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원심성 신경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체성신경이라는 게 있어. 체성신경. 자, 체성신경은 뭘 체성신경이라 그래? 네.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신경입니다. 다시. 체성신경이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신경이야. 됐지? 자, 요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골격근 할 때 말씀드렸어. 자주 들어보셔야 돼. 골격근 할 때, 골격근은 수의근, 대뇌의 명령을 직접 받는 근육이야. 그럼 대뇌의 명령을 받으려면 체성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신경,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반면에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 신경도 있습니다. 자,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뭘 교감신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감신경의 닉네임이 있어요. 싸움 도주신경이야. 다시, 교감신경의 닉네임이 있어. 이 녀석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건 싸움 도주신경이라 그래. 그러면 이 교감신경은 언제 흥분하겠어? 그렇지. 누군가와 싸우거나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갈 때 이 신경이 흥분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격해 있을 때 흥분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싸울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 평화주의자겠지만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싸울 때 생각해 보면 싸우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막 뛰죠. 이거 대뇌가 심장 좀 그만 뛰어 한다고 심장이 안 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지겠죠. 이런 것들 다 누가 하는 거야? 체성신경은 할 수 없고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싸움 도주신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건 정반대죠. 그래서 싸움 도주와 반대니까 이건 뭐겠어요? 휴식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녀석을 휴식신경이라고 불러요. 휴식신경.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사람의 신경계를 둘둘둘둘둘둘 해서 분류를 해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 어디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의 기능, 요거 좀 암기해서 맞춰봐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자율신경은 저 뒤쪽에 호르몬에서 다시 한번 또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 그런 거고.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 자, 이제 중추신경의 기능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말초신경의 기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이번 강은 개념이 중요하고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주력이기 때문에 일단 요 통으로 하나의 한 영상은 개념으로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추신경 먼저 볼게.
중추신경 그림은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이제 제일 앞쪽에 이제 큰 녀석, 이게 이제 대뇌야, 대뇌. 그래서 대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뇌 뒤쪽에 이제 소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소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가 있습니다. 이제 사이에 끼어 있어.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끼어 있어. 사이 간자를 써서 이 녀석을 이제 간뇌라고 불러. 간뇌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 간뇌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중뇌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이제 중뇌라고 부릅니다. 중뇌. 그 다음에 기능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뇌교라고 합니다. 뇌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뇌교 밑에 이제 목 뒷덜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수가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 안쪽에 길다란 이제 척수가 들어가 있어. 척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대뇌, 소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 척수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이제 수능 특강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교재들도 그렇고 텍스트로 굉장히 이제 길게 써져 있어요. 그걸 달달달달 다 조사 하나까지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기능을 이제 특정한 특징적인 기능들을 좀 몇 가지씩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게. 일단 대뇌의 기능은 쉽게 알 수 있죠. 고등 사고작용.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대뇌의 기능은 고등 사고작용을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억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또는 기억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대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에 우리 책에도 있지만 연합령이니 감각령이니 운동령이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대뇌의 각각의 이제 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책에 6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훑어보시면 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주고 나서 해석해봐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뇌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대뇌에 대해서는 좀 건드릴 필요는 있겠지만 대뇌는 고등사고작용을 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뇌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뒤통수 쪽이 되겠지? 여기에 이제 소뇌라는 녀석이 있어요. 소뇌 하는 일은 뭐냐? 이건 이제 미세적인 운동과 관련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 몸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텍스트로만 그냥 공부를 하시면 이 운동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중추신경계 중에서 어떤 뇌를 씁니까? 사실은 대뇌를 사용을 합니다. 대뇌를. 그런데 여기 소뇌에서 이제 운동을 관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뇌에게서 대뇌는 이제 큰 명령을 내리는 거고 소뇌는 아주 디테일한 명령들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대뇌에게 아주 익숙한 명령은 소뇌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자전거 탈 줄 아시잖아. 그럼 자전거 탈 때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는 온 신경이 전부 다 자전거에 가 있죠.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지,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왼쪽, 오른쪽, 그것에만 모든 것이 다 이제 모든 신경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뇌가 일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전거 거의 탈 줄 아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어떻게 타요? 아무 생각 없이 타잖아요.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하면서 타잖아요. 대뇌에게 익숙한 운동들을 얘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뇌에 딸려있는 1+1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간뇌입니다. 간뇌. 실제로 이 간뇌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신경계 파트에서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뒤쪽에 이제 호르몬 파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간뇌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간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 간뇌가 왜 중요하냐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생물이 진화하면서 점점 이제 고등한 생물로 진화한다고 하죠. 특히 이제 중추신경을 가지는 어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 순서가 결국엔 뭐야? 신경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순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신경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 대뇌하고 소뇌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포유류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대뇌가 큰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래서 이 대뇌하고 소뇌는 고등하면 발전을 하고 고등하지 않으면 이제 좀 발달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 간뇌라는 녀석은요,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 무조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중추신경을 가지는 애들의 신경계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뇌, 없어서는 안 될 뇌가 간뇌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왜 간뇌는 없어서는 안 되느냐? 이 녀석의 기능 때문에 그렇죠. 이 녀석의 기능이 뭐냐면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라고 합니다. 최고 조절 중추라고 불러요. 조금 터프하게 말씀드릴게. 자, 무슨 말이냐? 얘들아, 여러분, 대뇌가 고장이 나면요, 그냥 바보예요. 바보예요. 소뇌가 고장이 나면요, 그냥 운동을 못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면. 뭐 이제 바보고 운동 못하는 게 뭐 행복하다는 뜻이 아닌데, 생명 활동의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반면에 간뇌가 고장이 나면요, 그 녀석은 그냥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녀석은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혈당량을 조절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삼투압을 조절한다든지, 내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간뇌에서 일단은 인지를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뇌는 어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간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간뇌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나눠요. 제가 여기다 색칠을 해버렸지만, 간뇌라고 하는 녀석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시상이라고 해요. 뭐 어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시상이라는 표현은 이 앞쪽에서 시각 정보가 이제 뒤쪽, 여기 후두엽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걸려서 들어간대. 그래서 신경세포, 시세포, 시신경세포가 지나가는 곳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시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쪽을 뭐라고 하냐면 시상의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상하부라고 불러요. 시상하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상하부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 시상하부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방울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건 또 호르몬 할 때 다시 할게요. 방울이 하나 달려 있어. 자, 이 방울을 뭐라 그러냐면 뇌에 달려서 일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라고 해요. 그러면 어렴풋한 여러분들 기억에 뇌하수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 다시,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 뭐 무슨 자극 호르몬이네, 뭐 성장 호르몬이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 내 몸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호르몬의 시작점이 되는 부위가 이 간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이제 개념 얘기 앞에 이제 큰 개념 이야기 했으니까
체성신경이 뭐였지? 체성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신경이라 그랬지? 그럼 체성신경의 시작점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대뇌겠죠. 그런데 체성신경 말고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그럼 그 자율신경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냐? 역시 간뇌라는 거야. 그래서 간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암기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간뇌가 죽으면요 맛이 간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뇌 갈게요. 중뇌. 자, 중뇌는 이제 간뇌 밑에 있는 부위인데요. 이제 중뇌가 하는 일은 이런 거야. 이제 눈과 관련되는 반사작용을 합니다. 얘는요 눈과 관련되는 이제 반사작용이 여기서 일어나. 그럼 눈과 관련되는 반사가 뭐냐? 여러분들 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휙 이렇게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눈을 깜빡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대뇌가 시켜서 한 거니? 아니죠. 그런 반사야. 눈과 관련되는 반사.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면 어때? 멍해지고 잘 안 보여져.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이제 보이기 시작하지. 반대로 이제 아주 밝은 곳에 있다가 뭐 극장 같은 곳에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내 눈에 동공 덕분에 그런 거지. 이 동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밤이 어두운 곳에 가면 이렇게 커지고 밝은 곳에 가면 이렇게 작아져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겠죠. 좀 그런 것들이 역시 눈과 관련되는 반사야. 그래서 이제 눈과 관련되는 반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동공반사 같은 것들. 동공반사 같은 것들이 이제 중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요령 아닌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 중뇌 한번 생각해봐요. 중뇌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뇌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뇌가 있는 거고 좀 짱구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눈이 어디쯤 있겠어? 눈이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그지? 눈이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가장 가까운 곳, 여기 눈이 있으면 눈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사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눈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중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19 출동하는 거 있잖아. 그럼 119 출동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받으면 119 아저씨들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식 확인하죠. 그럼 의식 확인할 때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의식 확인할 때 뭐 이제 툭툭 쳐보고 이제 숨 쉬는지 보고 이것도 하지만 또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그 펜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눈을 까 뒤집어 가지고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쏴봐요. 눈을 쏴가지고 눈을 그게 왜 하는 거겠어? 갑자기 밝은 빛을 줘보는 거지. 갑자기 밝은 빛을 주는데 동공이 확 쭈그러지면 중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입니까? 중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여기 간뇌, 중뇌 요 밑에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슬프게 펜라이트를 비췄는데 동공이 그냥 계속 벌어져 있어. 그러면 아, 여기 밑에가 지금 죽었구나. 그럼 이제 좀 큰일이 난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중뇌가 죽으면 이 녀석 중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뇌교라는 게 있어. 이제 뇌교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이제 올해 이제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뇌교가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지는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아직 뇌교의 정확한 기능은 많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뇌하고 대뇌의 기능적인 이제 연결 역할을 한다. 여기 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 갈게요. 이 연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여기가 급소입니다. 급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후두부라고 하죠. 여기 이제 그 이종격투기 같은 거 하면 여기 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여기를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면 여기에 신경 다발들이 굉장히 이제 밀집돼서 모여 있어요.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여기 밑에 척수가 있잖아. 그럼 척수로부터 이제 말초신경들이 이제 온몸에 뻗어 나와 있을 텐데 결국에 이 말초신경들은 대뇌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통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경의 통로 중에서 아주 밀집된 통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녀석은 신경의 교차점입니다.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여기라는 거야. 그럼 신경의 교차라는 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야. 내 뇌의 좌반구는요, 내 몸의 오른쪽을 관리를 합니다. 내 몸의 우반구는 내 뇌의 우반구는 내 몸의 왼쪽을 관리를 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이제 잘 쓰려면, 이제 균형감 있게 발달을 시키려면 양손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 결국에 왼쪽에 있는, 내 몸의 왼쪽에 있는 신경들과 오른쪽에 있는 신경들이 대뇌로 갈 때는 한 번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야 이제 오른쪽은 좌뇌로, 왼쪽은 우뇌로 갈 거 아니야? 그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다? 연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수에서 하는 일은 뭐냐? 소화 운동을 조절을 하고요. 내 몸의 소화를 조절을 하고, 호흡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 호흡,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출발하는 곳이 이 연수야. 다시 한번, 소화, 호흡,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출발하는 곳이 이 연수야. 그러니까 연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급소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는 또 하는 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입과 관련되는 반사를 합니다. 입과 관련되는 반사작용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입과 관련되는 반사가 뭐냐면 재채기, 구토, 하품 이런 거예요. 다시 재채기 맞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재채기, 구토, 하품 이런 거. 여러분 재채기 내 맘대로 제어할 수 없잖아. 반사작용으로 하는 거잖아. 구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손가락 넣어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양치질 할 때 뭐 이렇게 칫솔 넣어보면. 하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누구 앞에서 하품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품하고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품 나오는 거잖아. 이런 반사들이 전부 다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일단 요 정도만 좀 암기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아까 중뇌가 눈에서 가까우니까 중뇌가 눈과 관련되는 반사, 이 녀석 중뇌 한다 그랬지? 그럼 연수는 어딨냐? 여기 보시면 입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림 되게 못 그렸다, 그지? 여기 입이 있잖아. 그럼 입과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연수에서 입과 관련되는 반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 갈게. 척수는 더 쉬워. 척수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건 길쭉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녀석은 이제 나머지 반사들은 전부 다 여기서 해. 다시. 나머지 반사들은 전부 다 여기서 해. 나머지 반사가 뭐예요? 눈과 관련되는 반사, 이 녀석 중뇌. 입과 관련되는 반사, 급소, 연수. 그 다음에 나머지 반사 이야기하는 거야. 무릎 반사라든지 뭐 악력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 신생아들 그냥 뭐 이렇게 손에 얹어만 주면 이렇게 딱 잡잖아. 이런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어이 뜨거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여기서. 척수는 나머지 모든 반사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암기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 주시고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을 덧붙여 가신다면 크게 어려운 지점은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65페이지 내용 하나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뭐냐면, 그 중추신경의 이름을 부를 때,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중뇌. 근데 어떤 애는 또 연수, 척수.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왜 누구는 뇌라고 하고요. 누구는 수라고 할까? 뇌하고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이겠죠. 물론 이제 뇌교는 제외하고요. 뇌교는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다리적인 기능을 하니까 뇌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뇌하고 수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뇌는요, 일단은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색깔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잘라서 단면을 보면 색깔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우리 대뇌를 이렇게 싹둑하고 잘라보면요, 바깥쪽이 여러분, 바깥쪽이 색깔이 좀 진해요. 바깥쪽이 좀 이제 이렇게 이제 회백질이라 그래. 회백질. 쓰진 않겠습니다. 책에 다 있는 거니까. 회백질이라고 그래요. 바깥쪽이 색깔이 진하고 반면에 안쪽은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허였습니다. 그래서 백색질이야, 백색질.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안쪽이 이렇게 자른 거야. 지금 내 몸을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럼 자르면 여기 안쪽이 이제 색깔이 진하고요. 그러니까 회백질이겠지. 그 다음에 바깥쪽은 색깔이 옅은 색이, 하얀색이야. 백색질이 되는 거야. 요거 이제 척추뼈 그려놨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척추뼈 안에 지금 척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단면상의 해부학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이제 색깔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뇌는요, 주인공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뇌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바깥쪽, 그러니까 겉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신경계 하고 있죠. 그럼 신경계에서 일을 하는 세포는 신경세포겠죠. 뉴런. 그지? 그럼 신경세포의 주인공은 어디야? 절대 축사가 아닙니다. 신경세포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속도 문제 풀면서 계속 축삭만 바라봐서 축삭이 주인공이네 이러시면 절대 안 돼. 자, 신경세포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곳이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면 뇌라고 하는 녀석은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냐면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바깥쪽에 신경세포체들이 있고요. 그럼 신경세포체에는 각각의 핵이 있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좀 어두워 보이겠지. 그리고 이 녀석들의 축삭들이 이렇게 이제 뻗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척수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이 색깔이 진하다. 돼요. 자, 반면에 수라고 하는 녀석은 안쪽에 척수나 연수 같은 수로 돼 있는 애들은 안쪽이 색깔이 진해. 그럼 안쪽이 주인공이란 얘기네. 그럼 주인공이면 무슨 말이야? 아,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다시 보시면 다시 이제 수를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제 한쪽 마디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 수의 그 편의상 이렇게 갈게. 요쪽 여러분 쪽이 이제 앞쪽이라고 할게요. 앞쪽.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앞쪽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뒤쪽이라고 할게요. 뭐 사실 해부학적으로 이 말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가 앞은 아니죠. 왜냐하면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사실은 여기는 앞이라는 표현보다는 배 쪽, 그리고 여기는 뒤라는 표현보다는 등 쪽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적어놓고 가자 그냥. 앞쪽이 아니라 이제 배 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배 쪽. 그다음 뒤쪽이 아니라 등 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자, 어찌 됐건 간에 앞쪽과 뒤쪽이 있을 때 어쨌든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이 중추신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연결이 돼 있잖아. 그 연결이 될 때 언제나,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정보는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내 몸의 등 쪽으로 언제나 정보가 들어와. 그리고 이 녀석들이 나갈 때는 언제나 앞쪽으로 나갑니다. 언제나 앞쪽으로 나가. 앞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나가. 됐지? 그래서 등 쪽으로 정보가 들어왔네. 그럼 들어오는 정보는 얘들아 여러분, 구심성 신경입니까? 원심성 신경입니까? 그쵸? 구심성이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신경세포는요, 구심성 신경, 즉 이렇게 생긴 감각신경이야. 그 감각신경들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나가는 건 운동명령이 나가는 거겠지? 그럼 운동명령이 나가니까 요 신경세포는 뭐겠어요? 그렇지? 원심성 신경, 즉 운동신경이야. 마침 그렇게 그렸네. 원심성 신경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름을 붙일 때 여기에 이제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들이 신경 다발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이 다발을 뭐라고 하느냐? 뒤쪽에 있는 다발 후근이라고 불러.
훅은.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치채셨겠죠.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의 신경다발, 전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개념입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놓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 자, 심심하시니까 한번 따라해봐. 모든 정보는, 척수를 기준으로 모든 정보는 언제나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간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간다. 자, 모양은 좀 빠지지만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야.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중추신경 마무리 합시다. 자, 이제 말초신경계 한번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분류 기준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중추신경계에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오는지에 대해서, 뇌에서 뻗어나오면 뇌신경이라고 하고, 이제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뇌죠, 뇌. 네, 앞에서 본 거야. 그래서 대뇌 있고요. 저기 뒤쪽에 소뇌, 간뇌, 중뇌, 연수, 뇌교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뇌에서 뻗어나오는 요런 말초신경들,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뇌신경이라고 한다. 뇌신경. 뇌하고 다른 거야. 뇌에서 나오는 거 뇌신경이라고 하고,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12쌍. 자주 들어보셔야 돼. 12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척수, 밑에 척수가 있잖아. 이 척수에서 이렇게 이제 뻗어 나오고 있어. 이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신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다시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 그치? 척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척수는 엄연히 중추신경이고 거기서부터 뻗어 나오는 게 척수신경이다. 쌍은 31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분류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외우시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시험 문제는 어차피 수능 문제나 수능 형태의 문제들은 그림을 보고 맞춰라, 그림을 보고 추론해라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 자, 이제 이런 그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운데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으로부터 이렇게 뻗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말초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말초신경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말초신경하고 오른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보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죠? 요 녀석은 신경세포 하나로 끝까지 가고 있지. 여기에 이제 어떤 반응기나 감각기가 있을 거야. 끝까지 가고 있지. 반면에 여기는 신경세포가 하나, 둘. 다시 신경세포가 하나, 둘.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신경세포 하나로 그냥 연결이 되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체성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성신경에 대해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신경 이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경세포 두 개가 목적지에 연결이 되는, 신경세포 두 개가 목적지에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겠어? 그치? 자율신경이 되는 거야.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여기 5개에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을 보니까 이 녀석 하나가 왕따죠. 왜 왕따야? 다른 애들은 신경세포체가 축삭의 끝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 운동신경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감각신경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내요. 얘는 자극의 이동이 이렇게 중추신경계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즉 구심성 신경이고, 나머지 애들은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구분을 또 하실 수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얘네들 둘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얘네들 둘을 보면 이것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하긴 할 건데, 자율신경 중에서도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있는 녀석이 조금 모양이 달라. 자, 어떻게 다른지 느낌 찾으시면 되고,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시냅스를 중심으로 시냅스 신경절 앞쪽의 섬유가 짧으면 교감신경이고요. 신경절 앞쪽에 있는 섬유가 길면 부교감신경입니다. 다시, 요 녀석이 교감신경이고요. 얘가 교감신경이고요.
얘가 부교감 신경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만 보고도 신경세포 두 개로 되어 있네. 그러면 자율신경이구나. 근데 앞쪽의 신경이 더 짧은 애 교감, 앞쪽의 신경이 더 긴 애 부교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요, 이제 말씀으로만 드릴게. 여러분들 우리 책에 이제 66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릴게. 교감신경은 다른 말로 싸움 도주신경이라고 했잖아. 근데 싸움 도주할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냥 다 생각하면 돼. 자, 싸우고 또는 도망갈 때 여러분 심장박동 어때요? 빨라집니다. 호흡 어때요? 거칠어집니다. 혈당량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동공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아나요?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심장박동 빨라지고요. 호흡이 거칠어지고요. 혈당량이 높아지고요. 동공이 커지는 거야. 혈당량은 왜 올라가요, 선생님? 야,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혈당량이 올려야지. 동공은 왜 커져요? 싸울 때 눈 불알해야지. 잘 봐야지. 그래야 멀리 볼 수 있잖아. 빨리 뛰어갈 수 있잖아.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소화는 어떻게 되겠어? 소화는 잘 안 돼요. 왜? 모든 혈액들이 골격근 쪽으로 대체로 가기 때문에 소화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야. 됐지? 소화만 억제된다. 그 다음에 또 방광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은 커집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 방광은 커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방광이 커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여러분들 어릴 때 싸우면, 유치원 때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유치원 때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싸움 잘하는 애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는 애가 지는 거고요. 코피 터진 애가 지는 거고요. 오줌 지리는 애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고 있는데 여유 있게 쉬하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광은 키워놓고 일단 만들어진 오줌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반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호흡은 느려지고 심장박동은 천천히 되고 혈당량은 떨어지고 동공은 작아지고 방광이 줄어들고 소화는 잘 돼요. 휴식할 때 우리 소화 잘 되잖아. 자, 그렇게 두 개를 반대로 연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부교감신경을 두 개를 그렸거든요. 왜 두 개를 그렸는지도 보셔야 돼. 자, 뭐냐. 여기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연수에서 출발하는 거야. 지금 요 부분이 연수예요, 연수. 그럼 얘들아 여러분, 연수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 방금 한 거니까 호흡 운동 조절하고요, 심장박동 조절하고요, 소화 조절해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지금 연수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야? 그치? 호흡계가 목적지고요. 응? 여기 심장이 목적지고요. 그리고 소화계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자료를 보시고 부교감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끝에 심장이 그려져 있다. 아, 그러면 이게 연수구나. 됐어? 다시 연수에서 어떤 신경이 출발을 했는데 여기 시냅스를 안 가르쳐주고 여기에 폐가 연결이 돼 있다. 아, 그러면 이 녀석 부교감신경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추하고 추론하는 고등사고작용을 암기 파트에서도 심지어 물어본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부교감신경을 여기 한 번 더 그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부교감신경은 위치상 어때? 척수의 제일 끝에 있죠. 척수의 제일 끝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끝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방광이거든요, 방광. 그래서 부교감신경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연수에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이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끝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척수의 끝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감신경은 그러면요, 그냥 척수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척수에서 나와서 내장근이나 심장근이나 내분비샘에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교감신경과 두 개의 부교감신경을 해부학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그 다음에 길게 가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시냅스가 있잖아. 여기에 시냅스가 있고요.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요. 그럼 시냅스에서는 얘들아 여러분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죠. 그 흥분의 전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였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축성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이유탄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 들어붙는 거였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 뭐냐? 이거 이제 외워주셔야 돼. 이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 뭐냐? 이게 아세틸콜린입니다. 다시 이 녀석이 여기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렇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 신경 전달 물질의 거의 유일한 예가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어. 어디냐면 여기 하고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부교감 신경 끝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 체성신경을 구성하는 운동신경의 끝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아세틸콜린. 선생님, 아세틸콜린이 전부 다 아세틸콜린인데 뭘 이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십니까?가 아니라 한 군데가 예외가 있다는 거야. 한 군데 예외가 있어. 어디냐?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요거 하나 예외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 끝에서 분비가 되고 나머지 운동신경, 그 체성신경 중에 운동신경 끝이라든지 나머지 신경절이라든지 부교감신경 끝에서는 전부 다 뭐다?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하겠지. 무조건 교감신경 끝만 아드레날린.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특강의 68페이지의 신경계 이상 질환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수능특강 2점, 3점 테스트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